시험인데요.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우선 나눠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도 보시면. 그리고 뒤에 학생 2명 서 있는데 한 명 더 올 건데 저 학생들이 지금 연수고 올해 2학년 3학 올라간 학생들이거든요. 2학년? 3학년. 일단 좀 실질적인 얘기, 확실히 2학년 3학 선배들 있는 간담회가 더 어머님들하고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여기 와서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다 고용한 애들이어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은 이거 보고요. 푸는 게 아니고 문제만 보고 내가 못 풀 것 같아 하는 것만 체크 한번 해볼래요? 펜들 다 가지고 문제만 보고 못 풀 것 같다 하는 것만 체크해주세요. 다 했으면 배점이 있으니까 한번 배점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점수를.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빠르게 눈으로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내 담당인 H1반 학생들은 점수에서 15점 깎으셔야 됩니다. 풀어봤기 때문에. 오해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시간.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원래 연수보다 살짝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고, 우선은 이 시험지를 준 이유는 첫 번째, 충격 좀 받으라고 주고 싶습니다. 연수고를 학교가 가깝다고 지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연수고를 1지망으로 지망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에 어느 정도 미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연수고에서 1, 2등급을 받으려면 이런 말을 들어봐야 한다 생각해요. 친구들한테 너 내 친구 예를 들어서 승현이 맞아? 너 내 아들 맞아? 내 아들 몸속에서 나와! 이런 말 좀 들어봐야 되고, 잠 좀 자라. 공부 그만하고 잠 좀 자. 공부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 공부 좀 그만해. 이런 말 정도는 들어야 1, 2등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걸로 첫 번째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시험 특징인데, 보면 느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단답식이랑 서술형이 굉장히 많아요. 서술형이요, 단답식이요, 많으면 8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찍을 수가 없어요. 객관식이면 8문제 찍어서 2문제, 3문제, 운 좋은 4문제까지도 맞추는데, 단답식이다 보니까 찍으면 거의 뭐 틀린다고 생각하면 찍겠죠. 점수가 안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객관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앞번호에서부터 막힙니다. 보통 2번, 10번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10번 정도면 문제의 절반이기 때문에 내가 절반도 못 풀었는데 막혔네? 거기서부터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도 안 되고 계산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이요. 부분점도 굉장히 짜게 줍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내려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의 변동성이 되게 큰데요. 그럼 좀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 예상 등급이 컷이었는데 1등급이 80점 전후고요. 2등급이 70점 초중반, 3등급이 60점 중후반입니다. 지금 점수를 한번 내봤을 텐데 자신감이 생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암울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0점처럼 보이지만 전후반, 초중반, 중후반이기 때문에 한 7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가 배점이 6점인데 그럼 등급 간 차이가 한 문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수고 가는 애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 사이가요 간격이 되게 좁아요.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되게 갈립니다. 제가 이제 시험지를 드렸는데 여기서 변별력 문제는 제가 3문제라 생각하거든요. 16번 문제와 단답식 4번이랑 서술형 2번 이렇게 3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3문제를 합치면 17.2점이고요. 계산을 하면 82.8점입니다.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를 다 틀려도 1등급은 가능했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 다 맞추고 변별력 틀리면 되네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가 난이도가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기말고사 1등급 컷이 60점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섞입니다. 섞여야 돼요? 잘 찍어서 문제를 많이 맞추면 5등급짜리가 2, 3등급이 올라가고요. 2등급, 3등급 친구가 못 찍으면 4등급, 5등급이 생기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기본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변별력까지 어떻게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야 되고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했잖아요. 뭔가 한 문제 틀려도 96점이면 기분이 좀 나쁘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1등급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해야지 100점을 위해서 좀 쓸데없이는 아니지만 고난이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변별력 문제를 한 문제를 맞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근데 기본 문제를 3문제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득이 아니죠. 오히려 점수는 떨어지고요. 열심히 공부한 거 효과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점수보다는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점수 하나하나에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 등급이 나오고 등급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본 문제 마스터. 여러분들이 지금 RPM을 풀 수도 있고요, 센을 풀 수도 있고 마프를 풀 수도 있지만 그거 씹어 먹으세요. 진짜 거기에 있는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출 생각으로 공부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할 일이에요. 고난이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할 일은요 기본 문제 안 틀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책을 완벽하게 독파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답식에서 의외로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두 개를 그래가지고 오답 노트를 준비시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오답 노트 준비시키실 것 같은데 오답 노트를요 매주 누적으로 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이제 수학을 좀 잘하셨던 박사님이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 쓰고 다 쓰고 버린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 형편이 어려우셨어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남들이 틀린 문제를 나도 틀릴 가능성이 크니까 맞은 문제 풀 시간에 틀린 문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답 노트는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의 소중한 교재예요. 내가 틀린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교재는 없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매 시간 매주 누적으로 풀어서 그 책을 완벽하게 통달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는 수학적 사고력을 확장시켜야 돼요. 이거는 보통 빠르면 지금 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3월 달부터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는 게 좋은 걸까요? 해설지 보면은 보지마! 하고 등짝 때리셨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보셔야 합니다. 수학적 사고력이요, 처음부터 좋은 친구들 물론 있지만 보통은 사고력이요 낮아요.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본 이제 사고력이 낮다 보니까 고민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해설지예요. 해설지가 사고력의 가이드를 잡아준 거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해설지를 볼 때 이거는 학생들한테 해설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방탈출 카페 같은 데 가본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7개 이렇게 있으면 그 조건들을 풀이를 미리 다 알고 풀면 고민을 할까요? 안 하죠. 조건을 하나씩 봐야 돼요. 조건을 하나 볼 때 이 조건이 어떻게 쓰였는지, 왜 이렇게 썼는지, 사고력은 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었지? 왜 이 조건을 먼저 시작했지? 그래서 해설지를 볼 때는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스텝 1, 스텝 2처럼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을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두 번째 조건을 보고 또 내 힘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설지 본다고 부모님들 뭐라 하지 마시고요. 학생들도 해설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그것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집보다 해설지가 더 시꺼매게 달 정도로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맞은 문제도 봤고요, 틀린 문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많이 해설지를 좀 참고하고 가이드를 따라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작년에 유명했던 롤이라는 게임에서 나왔던 말이죠.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번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제 객관식이 줄어드니까 앞번호에서 막히는 문제들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또는 아까처럼 기말처럼 되게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이번 시험 망쳤다가 아니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내가 망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한 문제를 더 풀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멘탈을 좀 무장하고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진짜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한 문제 맞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한 문제를 더 풀겠다는 멘탈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해서 이제 기본 문제 마스터랑 이제 단답식 실수 방지, 오답 노트 얘기 제가 드렸고요. 수학적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러한 논리 과정들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보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런 과정이 됐는지 체크를 해봐라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것들, 아까 단답식에서 실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라고 체크도 다 해놨습니다. 넘어가시죠. 이거는 이제 오답 노트입니다. 저희 학생이 쓴 오답 노트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오답 노트를 챙기고 그 다음에 주말마다 이제 그동안 썼던 오답 노트를 누적으로 해결하면서 그 교재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수고 시간관리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 문제 말씀드렸지만 타학교랑 조금 달라요. 타학교는 기본 문제가 예를 들어 베이직이라면 연수고는 기본 문제가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 할애하는 시간이 다른 학교보다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기본 문제를 통달하지 않으면 시간도 부족하다. 다른 학교들은 한 문제 1분인데 연수고는 한 문제 1.5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스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작년 기출입력이 지금 시험지에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시험 전날에 줬던 직보 프린트입니다. 직전에 줬던 프린트. 그래서 그냥 이제 유사율 같은 거 한번 보시라고 갖다 놨습니다. 자,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 학생들 특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교재 어려운 거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본 문제부터 확실하게 잡으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수학 관련해서 저희 학생들 보면은 왼쪽에 나올래? 혹시 학생들한테 혹은 후배들이 채용량 들어가지 말고 혹시 학생들한테 수학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 둘은 수학 좀 상위권 있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 성적이 많이 올라간 친구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학생이든 학부모이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도 되고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만들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수학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냥 한마디씩 하고 다시 들어갈 거예요. 수학은 정말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 구하는 게 그거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는 거고 시험 볼 때는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넘기는 것도 용기라고 보고 그걸로 다른 거에 시간을 써서 맞추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확실히 고난도에 집중을 한 것도 좋긴 한데 기초 문제를 완벽하게 다 맞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도도 한두 개쯤 맞출 수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험 관리가 진짜 중요해서 이게 멘탈이 중간에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문제 잘 맞추고 이제 고난 문제는 추가로 한 개씩 두 개씩 풀어보는 그렇게 하는 게 등급이 좀 더 잘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거든요. 일단 기초 문제는 일단 최대한 실수 안 하고 다 맞으려고 최대한 기초에 일단 집중을 한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단답형보다는 서술형에서 쉬운 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혹시 단답형이 모르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못 푼다면 그때 서술형 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쌤 혹시 이거 딴 걸로 뭐였어요? 어머님 일단 이거 앞에 제가 나눠드리는 거 한번 보시면은 한 장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받으시면요, 맨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등록컷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보시면요, 이거 제가 예비고일 간담회 때 미리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일단 연수고 등급컷 이건 1학년 때 등급컷이거든요. 네, 자장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등급컷 제공해주는데 지금 이거는 대략적인 수치로 아이들한테 선생님들 언급해준 수치를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보시면 항상 연수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은 좀 그냥 무난해요. 연수고 국어가 2년 전부터 어려워졌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고3 친구가 1학년 때부터 갑자기 연수고 시험이 어려워졌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무난해요. 작년도 똑같았어요. 재작년 똑같았고.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서부터 난리죠 이제. 이때 시험범위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 1학기 중간고사는 뭔가 열심히 해도 뭔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나오는 느낌인데 확실히 이때 기말 때부터 이제 애들 본격적인 기본 능력치가 안 돼 있으면 주저앉혀버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애들 적응해서 이렇게 되고 작년과 재작년 레퍼토리가 똑같았어요. 시험 문제 레퍼토리가 보시면은 되게 낮은 거거든요. 60점대 맞아도 2등 상위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고에서 수학이든 국어든 다른 과목이든 성적이 나온 다음에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성적에 논하셔야지 단순 성적 갖고 논하시면은 연수고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너무 멘탈이 약한 아이면 채점 안 하는 게 나아요. 국어든 수학이든 간에 멘탈 흔들릴 거면. 그래서 2학년도 보시면은 이제 2학년 올라가서 꽤 했다가 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또 이 문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보시면요, 이 기말고사 보면은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또 난리. 그러니까 극상위권 애들만 잘하고, 그러니까 준비된 애들 잘하는 거네요, 확실한 거. 국어 같은 경우. 또 보시면요, 제가 지금 여기 웬만한 거 다 하다 보니까 다 준비를 해봤는데 시험법 연수가 제일 많아요. 보시면요, 총 32문제예요. 보통 다른 학교는 27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송도고랑 연수여고도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연수 송도고는 그냥 범위도 지금 몇 줄 안 돼요. 원래 EBS도 작년부터 올해부터 들어간 거고 27문제 끝이거든요. 근데 연수고는 32문제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뚱뚱하지 않잖아요. 저도 저 친구들한테 느낀 애로사항인데 시험 범위가 프린트랑 모의고사에서 50% 이상의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꼼꼼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애들 뭐가 시험 범위도 모르고 이것도 시험 범위한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양은요 대검거랑 송도가 비슷비슷해요. 넘사벽이에요 그냥 연수는. 그걸 대다수 현규와 프린트랑 모의고사 시험 범위 언제쯤 나가? 학교에서 시험 범위 좀 시험 기간 가깝게 나가면 좀 약간 널널하게 나가. 가깝게. 엄청 가깝게 나가요. 시험 일주일 전까지도 진도 나가요. 1학년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걔들이 일주일 전에 국어 공부 안 해요. 일어났다 사회과학 공부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능률이 안 돼 있으면은 많이 좀 주저앉거든요. 또 보시면은 연수 1학년 저 형규랑 현덕이 지금 1학년들이 본 시험지를 한번 다 분석해봤는데 시험번호 보시면요 총 32, 33 이거 시간 엄청 모자라요 애들. 그러니까 수학 마찬가지로 국어도 안 풀리면 버려야 돼요. 제가 안 풀리면 버리라는 말하는 학교는 유일하게 연수고예요. 안 풀리면 버려야 돼요 국어. 문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보시면요 작품 시험 범위도 많고요. 기말 때 24개나 했어요. 저도 이거 하면서 몰랐거든요. 쟤네 하면서. 근데 문학 보시면 13답 15 비문학도 많죠. 문법 보시면요 이거 연수여고랑 좀 비교하면 좀 체감이 더 크실 거예요. 연수여고도 좀 빡센 학교잖아요. 여고 중에서는 27개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는 똑같이 영역 똑같아요. 근데 5문제 6문제예요. 5문제. 연수고는 문법 이렇게 내고요. 얘는 문학 많은 편이거든요. 여고 중에서도 시험범 제일 많고. 근데 더 많은 거죠. 연수고가 비문학도 더 많아요. 다 작년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고는 저는 솔직히 수학만큼 국어도 어려운 학교라서 보통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무조건 말할 거예요. 저 보시면은 시험 범위 양도 많고 소화해야 될 양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연수고는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라면은 좀 많이 애들이 많이 버벅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는 전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쓰면서 듣는 게 추천드려요. 쓰면서 그냥 막 듣지 말고 저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아니니까 하나만 더 주세요. 뒤에 있어요. 연수. 어머니 뒤쪽에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문법이다. 현규랑 현덕이 이거 동의? 네. 진짜 어려워요. 저 특목고 국제고랑 포스코랑 다 해봤거든요. 있는 거. 걔네보다 어려워요. 근데 학교생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 작년생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올해생 바뀌면 또 달라지긴 되겠지만 어려워요. 현규 국어쌤은 뭐야? 얘들아 적어. 임선시요. 현덕이도? 저 바뀌었어요 이번 연도까지만 바뀌었어요. 아 그래? 누구 있었어? 김병 선수. 저 쌤 한번 가시면 또 한 번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선희 쌤은 아마 계실 텐데 아마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려웠어요. 진짜 어렵다. 블랙라벨 국어도 있거든요. 국어 따위도 블랙라벨이 있어요. 수학에도 있는 게 아니라. 블랙라벨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정확히 다 해야 돼요. 다. 프린트 있는 거 다 알아야 되고요.
국어 영역 중 유일하게 여기서 적용하는 것이 문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감아서 다 맞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솔직히 이거 제가 이거 연수요거까지 바꾸신 거거든요. 연수요거는 문법이 변별이 안 돼요. 근데 연수고는 돼요. 연수고만 돼요. 이 관내에서. 그래서 문법 완전 중요하거든요. 2년 전부터 연수고가 아예 내신 과목을 언어 매치로 설정한 것도 2년밖에 안 됐고요. 애초부터 수능에서 문법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건데요. 진짜 시간도 없고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른 건 너무 바쁘더라도 남은 한 달 1학기 중간기말에 들어간 문법이 전부거든요. 이게 국어 문법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배우는 거 1학기 중간고사 좀 무난한 시험 범위. 발음 뭐야? 하영아 발음이 얘는 이건 맞다고요 어머님들. 어머님 발음 뭘 것 같아요? 말깰까요? 막깰까요? 얘가 막다인데 얘는 말깨예요. CF 유명한 거 있죠? 깨끗하게 이렇게 자신있게. 얘는 뭘까요? 짜 이거 제가 읽으면 발음 맞는 거라서. 뭐야? 민주쌤 힘을 보여줘. 짤네. 짤레가 맞을까요? 짤레일까요? 짤레일까요? 세 번 읽으면 답돼요. 어떤 거든 간에. 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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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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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놓고 제가 틀 바꿔. 짤 맞아요? 그러니까 맞췄거든요 본인 방금. 근데 방금 옆 세 번 발음하니까 이게 맞다 하잖아요. 짤레요 짤레. 얘는 뭐예요? 3과 5를 더하면 8이 된다. 8비 된다. 8비니까 적었겠죠. 맞춤법 형규야 기억나? 맞춰야 될 텐데. 네. 뭔데? 1번. 아예 첫 번째 거. 햇님이에요. 햇님 아니에요. 먼저 띄어쓰기 해봅시다. 2번 띄어쓰기 한번 해보실래요? 애들 PTSD가 이렇게 기말 때 이 맞춤법이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해보면 종이다 써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 국어 시험 막 어려운 거 맞아요. 띄어쓰기 아마 보통 이렇게 하실 텐데요. 틀렸어요. 놀기는커녕 하나, 공부할 하나, 수학계 하나예요. 이거 예능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 수학계로 써요 이거. 그러니까 애들 보시면 이거 어머님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애들 1학기 중간고사 때 연수가 어렵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애들이 왜 성적 안 나와서 해버리시면 애들 풀 꺾여서 공부 절대 안 하거든요. 기말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애들이 지금 11월부터 3월 모의고사 3월 기말고사 본 다음에 12, 그다음 1, 2, 3, 4, 5월에 시험 보니까 거의 6개월 보고 준비하는 시험이에요 중간고사가. 그래서 이거 하나 봐요 중간고사 때. 근데 기말고사 때 이제 6월달, 7월달에 시험 보거든요. 보통 이 2달 만에 시험 봐요. 형구야, 이 5월달에 무슨 일 일어나? 니네 학교? 5월달에 무슨 일 일어나? 중간고사 끝나고 채우나 무슨 일 일어나? 축제는 있을까요, 어머님들? 애 놀기 냅둘 거예요. 현장 시험수. 현장 체험 수도 있고 수행평가 맞아. 연수고요, 수행평가요, 빡세요. 저 수행평가 도와주는 학교 연수고랑 연수고밖에 없어요. 나오진 지지 않아서 해요. 저 연수고 솔직히 너네 수행평가 다 해주지 않았어? 네. 연수고 수행평가 많아요. 그리고 변별도 나고요. 성동은 수행평가를 변별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걔는 시험이 어려우니까 굳이 변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수고는 시험도 어렵고 수행평가도 변별 내요. 이거 다른 과목도 수행평가 변별 안 나는 과목 있어? 연수고에서? 수학. 수학이래요. 다른 건 없어? 사회과학 이런 거 없어? 다 나요. 다 난대요, 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다 챙겨야 돼. 연수고, 송도고는 어저께 제가 발표할 때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발표 애들도 그렇고. 연수고는 나요, 수행평가.
그러니까 5월달에 과연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애가 민감해질까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 상상 안 될 거거든요. 근데 5월달에 엄청 바쁠 거예요. 그래서 5월달 좀 많이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아까 1등급 74점 이때 시험이거든요. 지금 기말 시험 2달만이 어려운 거 해야 되니까 하나 더 있어요. 품사라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요. 이게 연수구나 연수하고만 배워 1학년 때. 그러니까 이거 따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자, 이게 기말 때 들어가고 이게 중간에 들어가고. 근데 어쨌든 보면은 문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또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학교에서 문법을 잘 가르쳐주냐? 채원아, 너는 2학년 2학기 문법 수업할 때 어땠어? 학교쌤? 쌤들도 몰라요. 저러죠. 현규야, 너네 국어쌤 어땠어? 문법 가르칠 때? 자세히는 안 해주죠. 네, 자세하게. 자세히 안 해주고요. 봐봐, 지금 2학년 문법 수업에 4학기 때 문법만 한 건데 쌤들도 모른대요. 근데 이게 연속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문법이 국어 문법이 2014년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인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국어 문법이 이때 등장했거든요. 지금은 2025년도거든요.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좀 나이가 든 쌤들은 문법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국어 문법 안 했어요. 저 연수고 나왔거든요. 국어 문법 저도 안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쌤들도 잘 못 가르치고 심지어 학원쌤들도 나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못 가르쳐가지고 저는 문법으로 좀 많이 이득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문법은 확실하게 하시는 게 하는 게 많이 문법이 힘들다면은 그 문법은 국어 인강도 거의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면 빨리 도움 청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비문학이 문제가 제일 덜 나오거든요. 12문제, 9문제, 6문제 문학이 아닌 부분. 근데 어머님들 이게 얘네 1학년 시험 문제였어요. 저 지금 현규랑 현동이가 본 시험 문제거든요. 이 두 개가 비문학 국어인데 이따위예요. 근데요, 현규가 비문학 어떻게 해야 돼? 등급 되려면 그냥 계속 읽고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성적은 다 맞아야 돼. 이거 문제가 얘네 국어 시험지 중에서 쉬운 거거든요. 근데 연수 1학년에서 나오는 국어 시험 중에서만 쉬운 거지, 이게 만약 다른 학교 시험 문제였으면 겁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학하고 문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 맞아야 되고요. 실수도 안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난 범위 전부가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프린트를 주는데 학교 프린트 다 고의고사 모의고사 줘요. 학교쌤이 발췌해가지고. 작년에 채훈이가 했던 거랑 작년에 채훈이가 1학년 때 했던 거랑 현규가 지금 1학년 때 했던 거랑 비문학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연수고생들이 이상적인 거는 자기가 항상 하는 걸 리뉴얼해요. 프린트를. 저는 힘들죠. 모의고생 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3 비문학 화분 연습을 미리 조금이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더라도. 그래서 수학, 영어하고 사회과학 언제 하고 언제 할 거냐, 이거 안 되면 힘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국어 능력이 늦게 와서 늦게 오는 학생한테 문법 버리라고 그래요. 이것만 다 맞추라고, 이거랑 문학만 다 맞추라고. 문법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문법은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다 맞게 할 거기 때문에 걱정 너무 마시고, 지금 연수고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업 들을 학생들이 어떤 걸 꼼꼼히 읽어보자. 5살짜리 책은 읽거든요. 그럼 5살이 아니기 때문에 읽고 생각하는 힘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년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영역은 문학이에요. 문학. 현규 너 중학교 때 국어 몇 점이었지? 저 100 아니면 1개? 저 친구도 지금 국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저 친구는 1, 2등 나온 친구긴 한데, 보시면은 시는 문학 개념도 되게 많이 등장해요. 이거 다 연수고 1학년 시험지예요. 작년 거. 보면은 뭐 청각적 심상, 공각적 심상 다 문학 개념이거든요. 다. 근데 이거 학교에서 알려줘 내는 게 아니에요. 고백적 어조, 비유, 뭐 의지 표현, 격정적, 구체화, 뭐 이런 단어들이 안 돼 있으면 풀기 힘든 거거든요. 그냥 당연히 연수고 오면은 다 돼 있겠죠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어머님은 이거 읽어보실래요? 나 속으로? 너네도 한번 읽어보고. 이게 1학기 기말 때 나왔어요. 이게 중세국어거든요. 중세국어. 세종대이 만든 한글. 이거 아직 안 배워요. 근데 이게 1학기 기말 때 됐어요. 아,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어미를 치다가 앉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준비하면 또 틀리는 거죠. 또 배점도 높죠. 30번대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작품에 대한 대비, 특히 고전 시가가 지금부터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소설은 진짜 얘네 학교가 소설을 진짜 거의 안 내거든요. 근데 범위와 출제도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문제가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설이 다 읽기 쉽게 길게 수록되어 있고요. 얘네 교과서는 진짜 읽기 쉽게 생겨있고 내근의 이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성우야, 국어학원 오래 다녔었으니까 너는 이거 기억 이거 읽고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1학기 기말 문제예요. 얘 맞아 틀려. 얘 읽으면 안 돼. 바로 보여야 돼. 찬영 맞아 틀려. OX 바로 나와야 돼. 네. 서술은 돼 있어요. 대화 있어요. 대화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따옴표 있어야 돼요. 그럼 1, 2, 3 다 나가리거든요. 1, 3, 5 다 나가리거든요. 그럼 니은, 디귿 맞는 거고 리을만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충렬이 나와서 적장을 부르면서 야 빨리 목 들여라. 문거리 대경 크게 놀라서 돌아보니 일강투구의 안채 쏘이고 용림갑은 혼신 감추고 선사와는 비룡되어 쌓여서 결국 문거리 머리를 베었대요. 그럼 2번 맞으라고 틀려요.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애들 한번 해볼래? 충렬이 이렇게 해서 문거리를 죽였대. 그럼 부와 문거는 충렬이 천삼을 타고 등경하는 모습을 보는 충렬에게 목이 베인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출발하기 전에 죽이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출발했는데? 일강투구 빛나는 투구에 하고 갑옷 입고 혼신 감추고 말 타고 말이 용되어서 목 베었대. 찬영 맞아 틀려? 왜? 비용이 된 거예요. 응? 네, 비용이 되었으니까. 여기 비룡 나온 거 없잖아. 아 비룡이 아니라 현상하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혼신이 뭐야? 혼신이 뭐야? 혼신 몸과 마음, 영혼이고 몸이야. 봤어? 혼신 감췄대.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아니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문제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학 개념어 수료 정리 필요하고요. 강사가 적어준 걸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 고작 3년 동안 내가 쓸 정확한 문학 개념어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고, 이거 연수고에서 1년 동안 교과서를 배우는 작품 이거밖에 없어요. 10, 딱 10개밖에 없어요. 1년 동안 교과서를 배우는 문학 10개밖에 없어요. 딱 이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연수고라면 좀 욕심 있으면 문학 영역 책을 보면은 맡은 틀에서 풀어보고 고3 걸로 좀 비비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럼 결국 비문학, 문학, 그 다음에 문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저는 문법을 생각해요. 다 할 시간 없다. 문법 빨리 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저가 만든 반이 예배고 1반이 10명수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 8명 저랑 원래 민주쌤을 하다가 오는 친구도 그렇고 저랑 하는 친구도 그렇고 한 달 동안 문법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문법에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저랑 같이 했던 연수 학생들 후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남이 있거든요. 이것만 하고 끝냈어요. 고3 이 친구인데 얘가 어머니가 회사 물려준다고 고3 때 공부를 시키는 애야. 놀다가 네가 인천대 넘어가면은 대학 아니 회사 물려주겠다.
고3 때 들어와서 수능 때 1등 받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 하다가 제가 생각나가지고 카톡을 했어요. 아니 그냥 문득 생각나고 그래. 너 11월 달에 공부한다고 담배 3보름을 사와서 내가 칭찬해 준 거. 그러니까 진짜 우는 애였어요. 엄청 우는 애였거든요. 담배 피우고 그러네. 엄마가 고3이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가 11월 달에 담배 3보를 사왔더라고요. 내가 좀 사갔어요. 담배 타는 시간도 아깝다고 담배 왜 안 피고 공부하겠다고 이거 뭐 수능 한번 보겠다고 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고는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인 능력치를 많이 모르고 져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어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국어 관련해서 학생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몇 분 정도 걸려요?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문제 하나가? 50분. 이 문제니까 얼마나 어려? 체감은 어떻게 해야 돼, 현규야? 채모야? 그냥 1분 한 문제씩 1분보다 더 짧게 풀어 솔직히 그냥 안 되면 넘기는 스타일이야. 그냥 무조건 안, 그냥 하면서 안 풀고 버려야 돼. 채모는 넌 어때? 공감해? 넌 일찍이 많잖아. 그래도 한 문제 좀 보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소도 옮기다가 무조건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그때 다시 이제 애매하고 패션을 입고 가야지. 어차피 시험 토요일 날 볼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빨리. 일단은 저는 목차를 첫 번째는 연수고 영어 시험의 특징으로 좀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그 시험 대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로 방학 동안에 지금 1월, 2월 사실 1월이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31일이라 그래서 그 남은 이제 한 달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연수고 영어 시험의 특징인데요. 시험 범위가 무난해요. 교과서 2개 과 정도 들어가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모의고사는 대략 25개 정도. 그리고 부교재는 20개에서 25개 정도. 그러면은 한 40에서 50개 정도 사이인 거죠.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했을 때. 등급 컷은요, 이제 1등급은 90점 이상, 그리고 2등급은 84점 이상. 이거 이제 작년 평균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등급은 73점, 4등급은 56점.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작년에 연수여고 선생님 한 분이 연수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연수고 시험이 대공고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좀 그래도 할만한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연수여고 시험의 내신 영어 시험의 특징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들어보신 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연수여고 시험 양호연 선생님 수업 중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있었죠? 연수여고 시험. 네, 연수여고가 단어를 좀 타 학교 대비했을 때 변형을 좀 더 많이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수여고 선생님이 재작년에 한 분이 오셨어요, 연수고. 근데 그 한 분 오셨다고 뭐 많이 바뀌겠어 했는데 재작년 시험부터 해서 연수고 시험이 연수여고화 돼버렸어요. 네, 저도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때 지금 저기 뒤에 이제 아까 국어 선생님이 계속 이름 얘기하는 이제 고3 올라가는 채은이 학생이 이제 1학년 때인데 그 분이 오시고 나서 단어가 많이 어려워진 거죠. 그 전까지는 단어를 그렇게
어렵게 낸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단어 변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제 모의고사 문제고요. 왼쪽이 오른쪽은 연수고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던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도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빈칸 문제인데 유형이 그대로 빈칸으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칸 이런 학생들 있거든요. 빈칸 문제로 나왔던 거면은 변형이 되면은 빈칸으로는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빈칸으로도 낼 수 있어요. 어법 문제들도 어법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을 맞춰가지고 박혀서 생각하지는 않아야만 하고요.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왜 틀렸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빈칸이 이 부분이었어요. incomprehension이랑 alienation이었는데 이 부분을 풀었는데 답이 지금 2번이었거든요. incomprehension은 그대로 줬어요. 근데 isolation은 안 줬던 단어죠. 근데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거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이 단어들이 좀 볼만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볼만한 단어라는 거는 능률복화라는 단어장이 있는데 거기 어원편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등급 중에 그 어원편에 다 나올 만한 단어들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는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immersion이라는 단어인데 혹시 학생 요거 뜻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아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볼래요? immersion 잘 안 보이나요? I-M-M-E-R-S-I-O-N immersion 아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그럼 확신을 갖고 못 골랐을 텐데 이 문제를. 자, 이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였거든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죠. 단어가.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 3번, 5번에 다 능률복화 어원편에 있었고 요 단어를 제가 많이들 모르겠지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워드마스터라는 단어장에 하이퍼 정도 수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고2 중위권 이상 최소예요 그거는. 그리고 고3 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장이에요. 워드마스터에서 제일 단어장에서 제일 그 시리즈의 마지막 버전인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선생님 저는 하이퍼라는 단어장을 지금 제가 안 쓰고 있는데 그럼 이거 틀렸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일까요? 양호야, 왜일까? 그렇지, 다른 단어를 다 알면 사실 맞추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단어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시험 대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시험 대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방학 동안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방학 동안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고 싶냐면요,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방학 기간의 준비 상태 있죠. 지금부터 2월 말까지의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3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한다면은 이미 등급 구간이 결정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다 이제 시간을 허투루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네가 지금 방학 기간에 열심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떤 한 학생이 예를 들면 양우가 1에서 3등급을 받을지 2에서 4등급을 받을지 3에서 5등급을 받을지 그 정도의 등급 구간이 이미 결정이 난 상태로 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등급 결정은 언제 날까요? 그게 이제 내신 기간의 준비 상태인 거죠. 내신 대비를 하는 그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시간, 그때 얼마나 대비를 확실하게 했는지, 내가 약한 부분을 잘 찾아서 그거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제가 운이라고 쓴 이유는 4%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이 되는데 아깝게 뭐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어는 또 서술형을 또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방학 동안에 해야 할 일, 지금 이제 하는 게 결국은 시험 대비예요. 지금 하는 게. 제가 성적대별로 좀 공부 목표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등급 목표로 할 학생, 그리고 2에서 3등급을 목표로 좀 볼 학생,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3등급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등급을 뭔가 목표로 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친구들인 거죠.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1등급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90점 이상이 중학교 점수 기준으로 고정으로 나오고 여기다 제가 하나만 조건을 더 붙일게요. 문법 문제를 거의 안 틀려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시험들 중에서 나는 문법 문제는 확실하게 내가 다 맞았어 항상. 그리고 여기서 살짝 낮출 수 있는 거는 연성중학생들 있나요 혹시? 연성중학생들은 5점 정도 낮춰도 괜찮아요.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그 다음에 한 80점 이상 나왔던 학생들은 2에서 3등급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이제 중간이 아니라 기말고사 3등급을 일단 목표로 가야 되는 친구들은 그 이하의 학생들인 거죠. 지금 중학교 영어 시험에서 80점 이하가 나왔던 학생들. 이제 단어를 제가 목표로 좀 제한을 하면요. 이거는 그 이제 만약에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요 정도 단어장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드마스 수능 있지. 요 정도 단어.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그리고 2에서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능력과 어원표. 이게 이 단어장이 제일 너무 좋고 나머지 단어장은 다 쓰레기다 막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수준 되는 단어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3등급 목표 아까 말했던 그 80점 이하인 친구들 있잖아요.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으로 일단 중학교 단어부터 좀 부족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워드마스터 기준으로 중등 고난도에 있는 단어를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당연히 여긴 단어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어디든 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없을 정도 수준. 문법도 이제 제가 목표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1등급은 문법이랑 영작 기출문제들을 연습을 해줘야 돼요. 지금 기출문제 풀어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를 계속 연습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2에서 3등급은 고등 문법 일단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못 나오는 그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아까 말했던 기말고사 3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중학교 주요 문법을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좀 그걸 잡고 가야겠죠. 중학교 문법이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이 고등 문법의 거의 90%를 배우고 들어갑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거기서 이미 분사구문이라던가 가정법이라던가 기본적인 틀은 다 배운 상태예요. 거기서 고등 문법을 하면은 가정법에서 조금 더 들어간 뭐 위다웃 가정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분사구문에서 좀 더 들어간 내용들, 변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요게 안 돼 있으면은 고등 문법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로 들어갔을 때 얘기인데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저 말고 저희 학원에 학산학원에 있는 많은 훌륭하신 영어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과제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제가 이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아까 이제 채훈이라는 학생이 이제 1학년 때 중3에서 1학년 넘어갈 때부터 저랑 수업을 했어서 요일별로 이제 저한테 과제를 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이제 하나씩 넣어주거든요. 시간 보시면은 여기 몇 시라고 돼 있나요? 몇 시라고 돼 있나요? 3시 29분 막 이렇게 과제를 피드백을 제가 또 일일이 다 줘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좀 드리는 거고, 취향 유형은 학생마다 같은 등급이어도 같은 점수여도 어려워하는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빈칸 문제를 계속 틀리니까 제가 빈칸 과제를 줬었어요. 문제가 다 빈칸으로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계속 주는 거죠. 약한 유형 잡아야 되니까. 빈칸 어려워하니까. 그리고 시험 직전에 이제 모의 내신 시험을 봅니다. 여기 출제자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출제자 학산학원 결정해가지고 문제 스타일을 연수고랑 똑같이 만들어서 시험 직전에 보고 이게 2주 전에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일주일 전에 보면 의미가 없는 게 애들이 이제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요걸 본 다음에 이 친구는 모의고사 부분을 많이 틀리니까 모의고사 자료를 더 이제 연습을 시켜야겠다. 아니면은 부교재 부분을 많이 틀리니까 부교재 연습을 더 시켜야겠다. 이런 거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제 아까 채훈이 저 친구 결과가 1등급이 2등급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제 중간고사 좀 안일하게 공부하다가 3등급이 한번 나와가지고 중간 때 기말 열심히 해서 최종 학기 등급 2등급 하고 2학기 때는 1등급 1등급 다 하고 2학년 때도 계속 이제 1등급 맞고 있는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또 1등급 할 학생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영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학생들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 이제 담당 영어쌤이 다른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은 또 이제 궁금하신 거는 또 담당 선생님들한테 보시면은 또 잘 답변해 주실 겁니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